안녕하세요. 65장 교과서 페이지 1161페이지부터 1164페이지까지 General Principles in the Pharmacotherapy of Cancer에 대해 설명할 발표자 유지윤입니다. 발표는 인트로덕션, 세포 주기, 암의 진화와 약물 발견 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서는 항암 양리학의 발전 배경과 암의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오늘날의 항암 양리학은 암의 분자적 수준의 발전과 같이 암 생물학의 향상과 특정 암의 취약점을 타겟팅하는 약물의 계속된 발견으로 항암 양리학은 극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의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암 치료법은 암 치료 가이드라인이 6개월에서 1년마다 바뀔 정도로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암 치료법의 부작용을 보완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화면에 기재한 순서대로 발전되었습니다. 가장 초기의 암 치료법은 고환암, 림프종, 백혈병과 같은 치명적인 악성 종양 치료에 사용되었고 이후 항암화학요법과 호르몬요법은 그 치료법 자체로 때론 수술과 병용하여 사용되기도 하여 수술 이후 재발 가능성을 크게 감소시키고 생존율을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유방암, 대장암, 폐암 등 이 치료법을 통해 절제 수술 부위를 축소시켜 효과적인 수술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최근에 연구된 치료법은 면역항암요법인데 3세대 면역항암제는 1960년부터 70년대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 1999년 2세대 표적항암제에 이어 암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이용한 방법으로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를 사용해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켜 면역계가 종양세포를 손상하는 원리를 기반으로 치료합니다. 다소 생소할 것 같은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즉 면역 관문 억제제가 무엇인지 개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에서 살아남기 위해 면역 관문을 조종해 마치 정상세포인 것처럼 꾸며 면역세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데 이때 면역 관문 억제제가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피해가는 기전을 억제함으로써 면역세포가 암을 공격해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면역항암제는 1세대 화학항암제의 부작용과 2세대 표적항암제의 내성을 개선하였고 장기간 효과 지속, 장기 생존 가능, 폭넓은 항암 효과 및 낮은 부작용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광암, 호지킨 림포마, 신장암, 폐암, 악성, 흑색종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선 PPT에서 보신 것과 같이 다양한 암 치료법의 발견과 성공에도 불구하고 몇몇 치료법은 여전히 부작용과 해로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클리니컬 파마키네틱스, 약물 동력학, 드러그 인터랙션, 약물 상호작용, 부작용을 포함한 활동 기전의 완전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생소한 단어인 약물 동력학이란 일정 기간 동안 신체에서 약물의 활동, 체내 약물의 흡수, 분포, 조직 내 분포, 배설되는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약물 상호작용은 한 약의 효과가 다른 약, 음식물, 건강보조식품과 같이 다른 물질에 의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그림은 양리학 교과서 1162페이지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책 본문에서는 다양한 항암제가 세포 주기에서 화살표가 표시한 것처럼 각 단계와 각 기전을 타겟팅하여 암의 진전을 억제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부류의 항암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챕터 66에서부터 68까지 기재되어 있으므로 항암제는 구조와 활동 기전에 있어 매우 다양하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항암제 사용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세포 주기와 세포 독성 항암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포 주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배워 익숙하겠지만 항암제 사용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G1기는 DNA 합성 전 단계로 빠른 성장과 물질 대사가 활발해지고 S기는 세포 성장과 DNA를 합성하는 시기로 세포 독성 항암제가 가장 큰 독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G2기는 세포 성장과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로 M기는 분열기로 완전한 한 쌍의 DNA를 포함한 세포가 두 개의 딸세포로 분열되는 시기입니다. G0기는 세포의 분열 주기 중 일반적인 4개의 시기가 아닌 특수한 시기로
세포가 더 이상 분열을 진행할 수가 없어 휴면기에 접어드는 시기를 말합니다. 종류가 다른 암들의 종양세포들은 전이 기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셀 사이클 프로그레션은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암제를 이용한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세포 주기의 이해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다음은 세포 독성 항암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포 독성 항암제는 보시다시피 세포 내의 DNA에 직접 결합 작용하여 DNA의 replication, transcription, translation을 차단하거나 핵산 합성의 대사 경로에 개입해 핵산 합성을 방해 또는 세포 분열을 저해하는 등 암세포에 대한 세포 독성을 나타내는 약제를 의미합니다. 세포 독성 항암제는 특히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토, 탈모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세포 독성 항암제는 세포 분열이 활발한 정상 조직, 즉 골수세포, 위장관 내 점막세포, 모공세포 등의 급성 독성을 강하게 나타냅니다. 그 결과 부작용으로 골수 기능 저하로 인해 혈액세포가 감소되어 감염, 출혈, 빈혈 증상을 보이고 설사, 탈모도 동반됩니다. 세포 독성 항암제의 또 다른 특징은 주로 S기와 M기의 큰 독성을 나타내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해 보면 DNA 복제와 분열이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암제는 책에서 가져온 그림과 같이 크게 Cell Cycle Specific Drugs와 Cell Cycle Non-Specific Drugs 이렇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Cell Cycle Non-Specific Drugs는 세포 주기의 모든 또는 임의의 단계에서 작용하는 항암제로 그 예시로는 Alkylating Antineoplastic Agent와 Anthracycline 등이 있습니다. 간단히 약물 기전에 대해 말해보자면 Alkylating Antineoplastic Agent는 DNA의 구안인 염기에서 퓨린고리 7번 질소에 알킬 그룹을 첨가함으로써 DNA를 손상시키는 원리로 암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트라사이클린은 세포의 DNA 또는 RNA 염기쌍 바닥을 손상시킴으로써 세포의 분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원리로 항암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Cell Cycle Specific Drugs는 세포 주기의 특정 단계에서만 작용하는 항암제로 책에서 제시한 예시로는 M기의 유사 분열을 막는 빈카 알칼로이드와 텍산 계열의 약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텍산 계열의 약은 마이크로튜뷸의 탈중합을 막음으로써 세포 분열에 필수적인 마이크로튜뷸의 기능을 방해하고 빈카 알칼로이드 계열의 약은 튜뷸린의 중합 반응을 억제함으로써 방주사의 형성을 막습니다. 즉 빈카 알칼로이드는 세포의 유사 분열 중에 염색체 분리에 필요한 미세소관에 결합하여 그 구성 성분인 튜뷸린을 파괴하여 세포 분열을 중지시켜 항암 작용을 하고 탁센 계열의 약은 세포 분열 중에 미세소관의 작용을 방해하여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항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셀 사이클 체크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자면 이는 세포를 감시하고 세포 주기의 과정을 조절하고 정상 상태의 세포만이 다음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곳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체크포인트에서는 그 시기에 필요한 조건을 다 만족했는지 검사하고 만약 DNA 데미지가 발견된다면 DNA 리페어 시스템을 작동시켜 DNA를 정상적으로 만들지만 만약 너무나도 지나친 손상이 발견된다면 그 즉시 자가 사멸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각 셀 사이클 체크포인트에는 CDK, 사이클린, RB, P53, P21 등 특정 단백질이 관여하는데 먼저 세포 주기를 계속 진행되게 하는 포지티브 레귤레이션에 관여하는 단백질에는 CDK와 사이클린 등이 있습니다. 각 세포 주기의 트랜지션 포인트에서는 그림과 같이 특정 CDK의 활성화를 요구하는데 활성화된 상태에서 사이클린과 결합되어 다음 세포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CDK는 단백질과 효소를 인산화하여 활성화시키는 효소이며 활성형은 세포 주기의 진행을 유도합니다. 사이클린은 조절 단백질로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세포 신호 분자입니다. A, B, D, E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존재하며 세포 주기에서 주기적으로 농도가 변합니다. 사이클린은 반드시 CDK와 결합해야만 세포 주기를 조절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와 반대로 세포 주기의 진행을 멈추게 하는 네거티브 레귤레이션에 관여하는 단백질은 RB 단백질, P53, P21 등이 있습니다. RB 단백질은 세포가 분열 준비가 될 때까지 세포 주기의 진행을 억제함으로써 과도한 세포의 성장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P53은 G1기에 DNA 손상 시 활성화되어 DNA 리페어 메커니즘을 유도하고 P53의 증가는 P21의 생산을 야기합니다. P21은 P53과 함께 DNA 데미지 시 S기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서는 DNA 인테그리티가 보장된 정상 세포만이 다음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조절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세포의 생성을 미연에 잘 방지하도록 우리 몸은 설계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포지티브 레귤레이션과 네거티브 레귤레이션에 속한 단백질이 체크포인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다양한 체크포인트 단백질 중 G1기에서 S기로 넘어가는 지점을 관여하는 CDK4, 6, 사이클린 D, RB 단백질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CDK4, 6과 사이클린 D가 결합하여 활성화된 형태가 되면 억제 단백질인 RB 단백질을 인산화시켜 비활성화 상태로 만듭니다. 이후에 비활성화된 RB 단백질로부터 일롱게이션 팩터인 E2F가 떨어져 나오면서 S기로 진행하는 데 필요한 유전자의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나면서 세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세포 주기 조절의 이상으로 끊임없이 증식하는 세포로 앞서 말한 셀 사이클 체크포인트 관련 단백질의 돌연변이로 인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만약 CDK 인히비터인 P16이 돌연변이 되거나 손실이 될 경우 CDK와 사이클린의 향상된 활동으로 세포 주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이는 암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정상적인 체크포인트를 가진 세포는 약에 의해 DNA 손상을 갖게 되면 G1에서 S 또는 G2에서 M기 도달 시 세포가 사멸하지만 비정상적인 체크포인트를 가진 경우 손상받은 세포는 세포 절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사 분열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 결과 세포 자손 중 돌연변이나 약물 저항을 가진 집단이 형성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암의 진화와 약물 발견, 특히 항암 표적 치료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암 생물학과 관련된 지식의 급속한 증가와 암의 게놈 얼터레이션스의 분석 능력의 향상은 암의 분자적인 진화와 캔서 스페시픽 드러그 타겟 발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항암 표적 치료제는 성장 인자 수용체, 세포 내 신호 전달 경로, 후생 유전 과정, 튜머 베스큘러리티, DNA 리페어 디펙트, 셀 데스 패스웨이, 이뮨 에스케이프 메커니즘 등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생 유전 과정이란 DNA 염기 서열 자체의 변화가 아닌 DNA에 일어나는 부분적인 변화 또는 DNA 주변 부위의 단백질 변화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양리학 교과서 1163페이지에서 가져온 그림으로 하나의 세포에서 유래된 종양세포가 시간이 지날수록 변이가 일어나 종 다양성이 증가되고 이들이 축적되어 프라이 튜머와 다른 곳으로 전이되어 튜머 헤테로지니티가 발생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암 유전자가 계속해서 돌연변이를 일으켜 다양성이 증가함에도 암 특성상 증식과 생존에 있어서 공통적인 것이 존재함을 연구 결과 밝혀졌고 이를 언커진 에딕션이라고 합니다. 즉, 위 서술된 사전적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종양 대다수의 생존과 증식이 공통된 싱글 그로스 패스웨이를 거치므로 이 패스웨이만 억제하면 종양세포를 사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암 치료제인 타겟티드 드러그 개발과 환자의 치료에 시도하고 있습니다. 언커진 에딕션을 기반으로 한 타겟티드 드러그의 예시를 몇 가지 소개해 보자면 먼저 이마티닙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로 필라델피아 유전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타이로신 카이네이스의 활성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필라델피아 유전자란 그림에서와 같이 9번 염색체 위에 있는 BCR 유전자와 22번 염색체에 위치한 ABL 유전자의 염색체 전이로 인해 만들어진 암 유전자입니다.
이마티닙 약물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외에도 C키트를 억제함으로써 위암과 관련된 위장관 기저 종양에도 약효를 보입니다. 두 번째 타겟티드 드러그의 예시로는 단일 클론 항체로 이는 효과적으로 종양과 연관된 항원을 억제함으로써 약효를 보입니다. 현재 임상에서는 유방암 치료 시 증폭된 HER2 수용체를 타겟으로 하는 단일 클론 항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백질 인산화 억제제도 또 다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부분을 타겟팅하는 새로운 약물들은 전통적인 항암화학 요법보다 부작용을 감소하고 향상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정상세포와 암세포 구별 없이 DNA의 광범위한 파괴를 일으켜 부작용이 큰 세포 독성 물질은 미래에는 엉커진 애딕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는 항암 표적 치료제를 혼합하여 사용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는 컴바인드 트리트먼트의 광범위한 사용을 글쓴이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컴바인드 트리트먼트의 장점은 먼저 항암세포 독성제와 단일 클론 항체를 함께 사용할 때는 약물 효능을 높일 수 있고 항구토제와 사용하면 독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항구토제에 대해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이자면 구토는 뇌의 연수 부분에 위치한 구토 중추가 자극을 받으면 발생하고 이때 자극의 전달에 도파민, 세로토닌, 히스타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항구토제는 따라서 구토 유발 신경 물질의 작용을 억제해 구토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데 대표적인 약물로는 도파민 작용을 차단하는 돔페리돈, 메토클로프라미드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GCS와 세포 독성제를 함께 사용하게 된다면 골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조금 생소한 GCSF, 과립구 진각 자극 인자에 관해 조사해본 결과 이는 골수를 자극해 더 많은 백혈구를 만들어 피로 내보내는 기능이 있는 단백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인공적으로 합성된 많은 GCSF 유사제는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에 의한 호중구 감소증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신생혈관 억제제와 세포 독성제를 함께 사용하게 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암은 혈관 신생이 활발히 일어나 누출이 많이 되어 간질의 값이 증가해 종양세포로 약물 전달이 잘 안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생혈관 억제제와 세포 독성제를 만약 함께 사용하게 된다면 신생혈관 억제제가 혈류 흐름과 간질의 값을 정상화하여 약물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금까지 항암 양리학의 발전과 현재 항암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세포 독성 항암제와 항암 표적 치료제, 그리고 미래의 새로운 치료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